압도적인 1위가 이 필로폰, 메스암페타민이에요. 마시는 커피처럼 그런 식으로 좀 쓰였다. 필로폰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어로 노동을 사랑한다 라는 의미의 필로포누스에서 이제 유래한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일시키려고 스팀팩이네, 스팀팩. 네, 맞아, 딱 예. 안녕하세요, 내부자들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요, 마약, 그 중에서도 필로폰, 이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지난 2023년 12월에 이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마약류 월간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마, 마약, 향정, 이런 마약류 단속 건수가 27,611건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더욱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, 이 중에서 MZ세대라고 불리는 10대에서 20대가 35%, 그리고 30대까지 합하면 총 55%가 넘는 수치였다고 해요. 그런데 이제 필로폰, 저희 마약이라고 하잖아요. 네네. 네, 마약 맞나요? 이게 참 말장난이긴 한데 마약은 아니죠. 법률상으로는. 법률상, 그쵸? 네, 이제 법률상으로는 마약류에 속해 있어요. 그래서 마약류라고 하면은 이제 마약, 향정신성 의약품, 대마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사회적으로는 이걸 통틀어서 다 마약이라고 저희가 불러요. 네, 그러니까 저희가 좀 억울할 때도 있는 거죠. 향정신성 의약품 저희 처방하는 약인데 네. 마약이라고 불리고 맞아요. 마약류에 들어가 있으니까. 근데 진짜 대표적인 마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필로폰은 마약류에는 들어가 있지만 마약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. 좁은 의미에서 마약이라고 하면은 아편류와 이제 코카인류가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오늘 이 필로폰, 메스암페타민은 마약이라고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. 엄밀히 말해서 이 필로폰은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. 향정신성 의약품, 네, 뭐죠 요거는? 결국 뭐 약이죠. 약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인데 이게 효과는 있는데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유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 물질들, 이것들을 이제 따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좀 모아놨죠. 그래서 이 중에서 이게 안전성도 확보가 되고 의학적으로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의약품으로 사용이 되는 것도 있고, 안정성도 확보가 안 되고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없어서 이제 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, 필로폰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. 사용되는 거는 저희가 많이 쓰는 이제 벤조디아제핀이나 뭐 졸피뎀, 그리고 메틸페니데이트, 이게 흔히 콘서타라고 많이 얘기하는 저희 ADHD 치료 약물이죠. 미국에서는 암페타민이라는 약이 ADHD에서 이제 쓰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좀 비슷한 메스암페타민도 이거 뭐 의약품 아니야? 이렇게 좀 혼동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약은 뭘까요? 대마? 흔히들 아마 대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. 근데 대마는 2위입니다. 압도적인 1위가 이 필로폰, 메스암페타민이에요. 작년 한 해 동안 뭐 여러 이제 좋은 드라마들이 있었는데, 굉장히 저한테 임팩트가 있었던 드라마가 더 글로리였는데, 이 더 글로리에서 사라가 사용했던 약물도 바로 필로폰입니다. 이 필로폰을 하게 되면요, 처음 투약 당시에 했던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. 흔히들 뭐 영화에서나 이런 데 보면은 필로폰을 하고 성관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런 것도 있고, 아니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필로폰은 우리나라에는 일제 강점기 때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. 이게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게 1893년에 도쿄대학의 의학부 교수였던 이 나가이 나가요시 교수가 이 최초로 발견을 한 거예요. 마왕에서 추출한 물질인 에페드린으로 감기약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마왕, 에페드린, 요거 좀 어떤 물질이죠? 마왕, 에페드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콧물 좀 막아주고, 네, 맞아요. 코막힘 코 뚫어주고, 그래서 코막힘 효과를 위해서 먹었는데 좀 각성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맞아요. 기본적으로 이게 흥분제입니다. 이 교감신경이라는 걸 이제 흥분시켜서 땀도 막 나게 하고 코막힘도 좀 뚫어주고 이제 기침에도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감기약을 개발해보자라고 했는데 의외의 이런 심박동이 빨라지고 집중력이 되게 좋아지고 각성되는 그런 효과를 발견을 한 거죠. 그러니까 마치 비아그라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비아그라도 있어요. 원래는 다른 목적으로 만들었다가 폐고혈압 이런 쪽 이제 치료를 하려다가 다른 쪽으로 이제 좀 더 많이 쓰이는 것처럼 그렇게 각성 효과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이제 상품화를 하게 됩니다. 일본의 제약회사인 다이니폰 제약에서 이 히로폰이란 이름으로 이제 피로회복제로 상품화를 했는데, 히로폰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어로 노동을 사랑한다 라는 의미의 필로포누스에서 이제 유래한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일시키려고 스팀팩이네, 스팀팩. 네, 맞아, 딱 그 목적인 거죠. 그래서 이제 일본 군수공장에서 이 제약회사가 그런 전쟁 물자를 위해서 생산을 했는데, 정말로 이제 노동자들의 피로 회복 목적으로 사용을 했고요. 또 이제 강제징용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로폰 이제 투약을 받아서 이제 쉬지 않고 계속 일을 그렇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그 2차 세계대전에서는 일본에서 가미가제, 자살특공대도 있었잖아요. 그 이제 자살특공 하기 전에 이제 대량의 필로폰을 투여받았다
라고 하기도 하고요. 근데 어쨌든 이 시기에 필로폰은 이제 요즘에 우리가 출근하면 마시는 커피처럼 그런 식으로 좀 쓰였다,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부작용 있을 거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약 나온 거니까. 맞아요. 얼마나 각성되고 막 집중되고 뭐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으니까. 독일에서도 비슷해요. 근데 이제 독일에서 1차 세계대전을 졌잖아요. 그 다음에 식민지에서 커피를 수입해 올 수가 없던 거예요. 뭐가 필요한 거야, 네, 이제. 에너지를 이제 내야 되는데 커피가 없다 보니까 어떡하지 하면서 개발했던 게 이 메스암페타민입니다. 1937년에 이제 메스암페타민이 함유된 페르비티엔이라는 물질을 발명을 하게 됐어요. 이때 이 물질 역시도 그때는 마약으로 사용이 안 됐고요. 그냥 뭐 피로회복제, 강장제 이런 식으로 쓰였던 거죠.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한 연구에서 보면은 5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도 괜찮았다, 이런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. 그 당시에 결국 독일하고 일본에서 동시에 이게 발견이 됐다는 게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하게 만들 수 있을까? 네, 이런 데 좀 많이 고민이 있었던 것 같죠. 그래서 그때 이제 노동자, 뭐 가정주부, 뭐 사업가 막 가리지 않고 이 물질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결국에 애용을 하다가 그리고 부작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. 부작용 때문에 1941년에 결국 이 보급이 중단이 되게 되죠. 1941년에 중단했다는 건 전쟁이 진짜 한창일 때잖아요. 그러니까 에너지가 진짜 필요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중단을 했다는 건 부작용이 진짜 감당이 안 됐나 보네요. 네, 그만큼 사람을 황폐화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부작용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부작용 좀 어떤 것들이 있죠? 저희가 배운 것도 그렇고 제가 진료보는 분들 중에서도 가끔씩 이제 만나 뵙는데 장기간 썼던 분들이 진짜 큰 문제가 오죠. 막 스팀팩으로 에너지를 쥐어 짜냈는데 이제 카테콜라민이라고 저희가 했었나? 그쵸. 그 원료 물질 자체가 다 떨어진 상황들. 네, 김지영 선생님 정말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약효 때문에도 힘들어요. 딱 먹었을 때 이제 각성이 되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면 흥분해서 어떤 이제 행동 문제, 분노 조절도 안 되고 충동 조절도 안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. 식욕이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식욕이 떨어진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아무것도 안 먹어서 네, 막 체중이 빠지고 그냥 엄청 화나 있는 상태, 엄청 흥분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약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다가 결국에 가장 문제는 이 물질이 끊어졌을 때 김지영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카테콜라민이라는 이런 뭐 도파민 시스템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거의 한 번 뭐 이제 접하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도파민이 결국에 우리가 뭐 먹었을 때 행복해를 계속 먹게 되고 스킨십을 했을 때 이게 즐거워야 또 계속 스킨십을 하게 되잖아요. 이런 모든 즐거움, 쾌감을 전혀 못 느끼게 만듭니다. 생물학적인 어떤 쾌감도 못 느끼게 하다 보니까 뭐 일에서 느껴지는 뭐 즐거움, 취미에서 느껴지는 뭐 즐거움 이런 것들은 더더욱 느낄 수가 없게 되죠. 맞아요. 제가 뵙고 있는 환자분 중에서도 이쪽 계열 약을 몇 년 동안 좀 자의로 통제되지 않는 약만큼 드셔오셨는데 진짜 몇 년 지났거든요. 그게 몇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냥 거의 하루 종일 누워서 아무것도 잘 못한다 라고 하시고 병원 오는 것도 정말 온 에너지를 끌어내서 오는 거고 저희 치료약들을 막 다 쓰고 있어도 정말 이게 회복되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깝구나 라고 느끼고 있어요. 네. 더 많은 필로폰,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에는 아무 것에서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이 지옥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우울하고 불안하고 다른 2차 정신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거를 찾게 되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연한 거지만 더 사용하면 더 지옥으로 빠져드는 거죠. 그러니까 계속 뭐 너무 뻔한 얘기겠지만 시작을 안 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데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신체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많이 가져와요. 이 매스마우스라고 해서 치아가 굉장히 손상되고 막 빠지고 뭐 뾰족뾰족하고 빠져있고 막 이런 경우 말없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.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하게 되면 입이 말라요. 흥분되니까. 네.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이쪽으로 가는 혈관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수축이 되게 되면서 2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약 중독에 빠지신 분들이 영양을 잘 신경 안 쓸 거잖아요. 또 식욕 억제가 또 효과다 보니까 더 안 먹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치아, 입 쪽에 문제를 주는 겁니다.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식욕이 떨어진다는 게 생각보다 큰 문제예요.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도 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먹어야지 거기 우리 호르몬이나 생활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영양 물질들이 다 들어있잖아요. 호르몬의 원료들도 다 들어있고 그렇죠. 그러니까 안 먹으면은 그냥 안 만들어집니다. 세로토닌도 부족하고 도파민도 부족하고 그렇게 되죠. 결국에 죽어요. 그리고 이제 메스버그 금단 증상 때문이었나? 네, 그것도 이제 금단 증상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이 도파민 시스템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. 도파민에 문제가 생기면 망상이나 환각 같은 게
생길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여기 벌레가 기어다니는 거를 본다든지 아니 벌레가 기어다니는 이런 느낌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. 맞아요. 옛날에 입원 치료했던 분 중에 본 적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계속 긁다 보니까 피부도 피부가 손상되고. 다 손상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.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호흡이 억제가 될 수도 있고 영양 섭취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정말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거든요. 특히 정말 10대, 20대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게 충격적이고 이 시기에 사용을 하게 되면 정말 이 남아있는 인생이 다 망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. 혹시 모르고 한번 해볼까?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 이렇게 위험한 물질이구나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쓰기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계속 보세요.